지난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떤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됐는데요. 사실 서울중앙지법은 사건 수가 굉장히 많고 또 손해배상 청구라는 게뭐 어떻게 특별한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왜 화제를 모았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죠. 바로 듀스의 전 멤버였던 고 김성재 씨 사망 사건과 관련 있는 소송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저희가 이스타TV에서 유료 멤버십으로 공개하는 수호 미스터리 극장의 무료 호회이고요. 또 그와 함께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손수 호호호 채널에도 함께 올립니다. 95년이죠. 11월에 김성재 씨가 솔로 데뷔 무대 방송 출연 후에 호텔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여자친구였던 김모 씨가 범인으로 지목돼서 재판을 받았죠. 1심에서는 전 여자친구가 김성재 씨를 살해했다고 보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2심 항소심에서 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죄. 그리고 검사가 유죄라고 주장하면서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살인죄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 이후에 전 여자친구 측에서는요. 이 사건 관련해서 언급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아주 적극적으로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 사건을 다시 파헤쳤습니다. 방송을 만들었는데요. 제목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28개의 주사 흔적 미스터리 고 김성재 사망 사건. 하지만 전 여자친구 측에서 작년 8월에 방송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방송이 불발됐고요. 이후에 SBS가 보완 작업을 거쳐서 다시 방송하려 했지만 작년 12월에 이제 방송 직전에 다시 여자친구 측이 승소해서 역시 방송이 불발됐는데요. 법원은 2번이나 같은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지만 앞으로도 방송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럼 당시 재판부가 어떤 근거로 그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살펴봐야겠죠. 이번 판결과 직접 관련 없기 때문에 아주 핵심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 전 여자친구의 졸피뎀 추가 구입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거가 없다고 본 거예요. 따라서 전 여자친구가 졸피뎀을 추가 구입했고 또 그로 인해서 결국은 살인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를 줄 수 있다라고 보아서 방송 금지 결정을 내린 겁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요. 전 여자친구의 황산 마그네슘 구입 가능성인데요. 역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이 김성재 씨의 사인으로 황산 마그네슘을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전 여자친구가 그걸 구입했다는 내용이 방송에 담겨 있다고 하는데 사실 재판부는 이렇게 봤어요. 황산 마그네슘이 투약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양도 알려지지 않았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방송에 내서는 안 된다라고 본 겁니다. 결국 전 여자친구가 김성재 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암시하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방송을 실제로 송출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법원 결정이 나온 거죠. 당시 목동 SBS 사옥에 그 1층 엘리베이터에 벽보도 붙고 여러 가지 회보도 있고 그런데 그때 그 SBS PD협회가 성명서를 냈습니다. 사전 검열을 의무화하던 군사정권 때나 있을 법한 일이다. 유감을 넘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라고 강력한 의사를 표시했고요. 또 한국 PD연합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충격적인 사태라고 하면서 95년 사건 발생 당시의 과학 수준으로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사인을 규명할 가능성이 있으니 지금의 첨단 과학 지식으로 다시 짚어보자는 그런 제작진의 취지를 재판부가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그 방송 내용이 궁금하거든요. 그 가처분 사건에서는 다 활자화돼서 문서화돼서 그 내용들이 다 법원에 제출돼서 다 심리가 이루어진 건데 저도 그 내용이 궁금해요. 하지만 법원이 이미 그렇게 2차례나 판단을 내린 이상 그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건 그렇다 치고 도대체 이번 재판은 뭐냐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죠. 언론 보도를 좀 종합해봤습니다. 작년 8월에 전 여자친구 김 씨가 사건 발생 당시에 약물 분석가로 활동했던 제이 씨를 상대로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해소를 제기했고
이번에 1심에서 패소했다는 건데요. 한국일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J씨가, 피고 J씨가 김성재 씨 사망 당시에 국과수에 근무하면서 직접 약물 검사를 시행한 사람이다. 그리고 SBS 관계사의 보도에 따르면요, 그 J씨가 이번에 방송 불발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전 여자친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J씨가 뭐 강연이나 언론 매체 인터뷰를 통해서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고 그로 인해서 내 명예가 훼손되고 내가 손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거죠. 25년 전 사건 발생 그 당시에는 이 J씨가 졸레틀이 마약인 것처럼 의견을 냈으면서 그 이후에 독극물이라는 인터뷰를 했다. 또 이로 인해서 마치 내가, 여자친구죠, 내가 살해를 한 범인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게 전 여자친구 측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 손해배상 소송을 이제 이해하려면 당시 형사소송 전체의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1, 2, 3심 판결문을 이미 여러 차례 꼼꼼히 다 분석을 해놨어요. 그런데 대법원 판결문이 총 4쪽입니다. 또 첫 페이지, 또 마지막 페이지 서명 부분 빼면 실제 내용이 2페이지예요. 또 1심과 2심도 판결문이 총 20장이 안 됩니다. 요즘에 좀 논란이 있고 또 유죄 무죄를 오갔던 그런 사건들 판결문의 분량에 비하면 굉장히 적죠. 하지만 전체 판결 내용을 상세하게 분석을 하고 풀어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는 사실 2시간, 3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근데 이 사건은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사건 판결문을 뭐 직접 보거나 뭐 증거 자료를 보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다들 나름대로 자신만의 결론을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일반 대중의 어떤 관점과 또 재판부의 최종적인 결정 사이에 굉장히 큰 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인 분석과 해설이 어느 사건보다도 필요한 것으로 보여요. 특히 저도 본업은 아니지만 여러 방송 등을 통해서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뭐 저술 등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건 사고들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누구도 강요하지 않고 누구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해설해서 알려드려야 되는 어떤 그 의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기회가 되면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요, 동물 마취죄인 졸레텔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손해배상 소송도 발생하게 된 건데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건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95년 11월 19일에 김성재 씨가 SBS 생방송 TV가요 20에서 솔로 데뷔 무대를 가졌고요. 서울 서대문에 있는 스위스 그랜드 호텔, 이름이 한번 바뀌었다가 다시 돌아갔는데요. 호텔에 투숙했습니다. 당시 치대생이었던 여자친구, 또 매니저, 댄싱팀 등을 비롯해서 함께 투숙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7시가 되기 전에 김성재 씨가 거실에서 숨진 채로 발견됩니다. 오른손잡이였습니다, 김성재 씨는. 그런데 오른손 팔에 무려 28개의 주사바늘 자국이 발견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언론사에 이야기를 했어요. 최초 발견자인 경찰은 처음에 4개만 발견했다, 주사바늘을. 또 그 다음에 검시가 15개를 발견했고 이제 최종적으로 부검이가 28개를 발견한 거다. 최초 발견된 4개 이외의 자국은 일반인이 볼 때 찾기 어려운 것이었고 반항하는 흔적, 타살로 볼 만한 정황이 없었다라고 주장했다는 조선일보 보도가 있습니다. 아무튼 당시로 돌아가면요,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을 했더니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이 검출되고 마그네슘도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 부검인은 약물 주입을 사망 원인으로 본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밝혀졌죠. 전 여자친구 김 씨가 사건 발생 얼마 전에 한 동물병원에서 논란의 졸레틸 51병과 주사기를 구입한 겁니다. 이 사실이 밝혀졌어요. 본인도 인정을 했고, 그리고 사체에서 검출된 그 성분 틸레타민과 졸라제팜, 이게 바로 혼합된 게 바로 동물 마취제인 졸레틸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관건은요, 도대체 어떤 경로로 그 약물이 김성재 씨의 몸속으로 주입된 것이냐, 이거를 밝혀야 되는 거죠. 첫 번째 가능성은 이렇습니다.
누군가 김성재 씨를 살해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그 약물을 주입했다면 이건 살인이죠.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살인범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요. 누군가 김성재 씨의 부탁을 받고 뭐 어떤 이유로든 그 약물을 김성재 씨의 몸 안에 주입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사망했다면 이건 살인은 아닙니다만 뭐 과실치사죄 등의 다른 범죄 성립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만약 다른 사람은 전혀 관여된 바가 없고 김성재 씨 본인이 스스로 직접 자신의 몸에 주사한 것이라면 이럴 경우에는 적어도 다른 사람의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과연 어느 경우, 어떤 경우가 진실일지,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검찰과 1심은요, 여자친구 김 씨가 동물병원에서 졸레트를 구입해서 김성재 씨에게 주입하는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거죠. 하지만 2심은 무죄로 봤어요. 뭐 살인의 동기, 사망 추정 시각이 언제냐, 졸레트의 치사량이 어떻게 되느냐, 과연 졸레트이 환각작용 일으키는 약물이냐, 그렇지 않느냐 등등 쟁점이 많았는데 이 손해배상 소송과 직접 관련 없는 쟁점들은 나중에 살펴보고요. 여기서 이 손해배상 소송과 직접 관련되는 것은 바로 졸레트이 환각작용을 일으키는지 여부입니다. 만약에 김성재 씨가 스스로 이 졸레트를 일종의 마약 용도로 또는 마약 대용으로 대체 용도로 스스로 주사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졸레트이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약물이라면 김성재 씨의 약물 주입에 의한 사고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졸레트이 환각작용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이거는 김성재 씨가 그 약물을 마약처럼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스스로 주사했을 가능성도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졸레트를 구입한 전 여자친구에 대한 의심이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졸레트이 어떤 약물인지, 어떤 작용을 하는지, 환각작용이 있는지 등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건데요. 당시 2심 재판부는 이렇게 봤습니다. 간접적으로 말한 건데요. 졸레트이 환각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언급한 거예요. 이게 전 여자친구의 무죄 판단에 일부나마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특히 대법원도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졸레트의 마약 대용 가능성에 비추어 사고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2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결국 졸레트이 환각작용을 일으키고 또는 마약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데 하지만 이미 오래전에 형사재판은 끝났습니다. 이런 상황. 최근 있었던 이 손해배상 소송 관련해서 여러 종합일간지의 보도를 좀 종합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김성재 씨 사망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는데 그런데도 당시 약물 전문가로 일했던 이 제이 씨가 이후에 인터뷰와 강연을 통해서 마치 내가 김성재 씨를 살해한 것처럼 말했다. 이건 잘못이다 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김성재 씨의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그 동물 마취제 졸레틸은 당시에 이미 마약으로 널리 사용되던 약물이고 심지어 그 제이 씨가 25년 전 사건 당시에는 이거 김성재 씨의 체내에서 검출된 졸레틸이 마약 대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약물이라는 의견을 낸 적이 있다. 그런데 이후에 말을 바꾸어서 인터뷰나 강연에서 졸레틸은 사람에게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독극물이라는 취지로 말을 해서 결국 내가 김성재 씨를 살해한 것처럼 이제 오해를 하게 됐다. 결국 나의 명예가 훼손됐고 손해배상해라 라는 취지의 주장이죠. 여기에 대해서 제이 씨는 반박했습니다. 학술적인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그리고 이번에 1심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한 건데요. 전 여자친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패소 판결이 1심에서 내려졌는데요. 근거는 이렇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사실들을 이제 검토했는데 이거를 뭐 그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거예요. 우선 좀 나눠서 보면은요. 졸레틸이 마약이 아니라는 취지의 제이 씨 발언 여기에 대해서는 졸레틸이 마약으로 사용될 가능성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이 졸레틸을 독극물이라고 표현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김성재 씨를 숨지게 할 수 있는 독성이 있는 물질이라는 의미로 독극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졸레틸이 당시 사람들이 환각 효과를 얻기 위해 주로 사용하던 약물이 아니었던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 제이 씨의 표현이 다소 과장됐을 가능성은 있어도 과장됐다고 볼 여전히 있더라도 허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또 그와 함께 이
김성재 씨의 사인이 동물 마취제인 사실, 또 이제 여자친구가 그 사망 전에 동물 마취제를 구입한 적이 있다는 사실, 또 그로 인해 여자친구가 유력한 용의자로 주목됐고 1심에서 살인죄 유죄 판결 선고받기도 한 사실, 그러다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결국 사망의 원인이, 김성재 씨의 사망 원인이 약물 사고인지 타살인지, 만약 타살이라면 범인이 누구인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나를 범인으로 암시했다라는 그런 전 여자친구의 주장에 대해서, 이거는 과거 J씨가 직접 겪었던 어떤 과학수사 사례 중에 하나를 객관적으로 회고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 여자친구를 범인으로 암시한 게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린 거죠. 결국 1심에서 전 여자친구 측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고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도 대법원까지 가서 뭐 최종 판결이 나온 건 아닙니다. 1심의 판단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이미 형사재판은 한참 전에 끝났어요. 그래서 전 여자친구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형사 부분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후에 당시 약물분석 전문가 국과수 직원이었던 J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 오해하면 안 되겠고요. 근데 이 사건이 지금까지 계속 화제를 모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의심도 하는 이유들이 있죠. 대중과 법원의 어떤 판단 사이의 괴리가 가장 큰 사건이기도 하고, 또 당시의 기술과 과학기술과 또 지금의 과학기술이 많이 또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기술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판단을 하면 혹시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는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인데, 그만큼 이 사건은 당시의 형사재판 1, 2, 3심 판결문을 잘 분석하고 검토하고 해설해야 됩니다. 그 사건을, 그 부분을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따라서 뭐 치과의사 모녀 살인 사건이라든지 뭐 캄보디아 내 교통사고 사망 사건, 또 최근 아직 판결이 다 끝나지 않은 거죠. 이런 사건들 다. 또 여수 선착장 자동차 수락 사건 역시 그렇고요. 뭐 인천 납치 사망 사건, 김순경 사건은 이미 끝난 사건들. 굉장히 화제가 됐고 법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랐던 그런 사건들의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가, 법원이 도대체 어떤 논리 구조를 가지고 판단하는가, 배경은 무엇인가, 혹시 잘못되었을 가능성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천천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수호 미스터리 극장에서 하고 있고요. 단순히 흥미 위주의 접근이 아니고 형사재판의 어떤 구조, 그리고 형사법원 재판부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판단을 하는지, 또 판결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유죄의 확신,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등등을 함께 알아봐야겠는데요. 이 사건의 진실 모릅니다. 김성재 씨가 사고사인지 또는 김성재 씨가 피살당한 것인지, 만약 피살당한 것이라면 범인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죠. 지금은 사실상 규명 불가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당시의 판단, 형사재판의 판결에 대해서 막연한 불신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당시 재판부가 잘 판단했겠지라고 근거 없는 어떤 맹신 또는 회피, 책임 회피를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따라서 합리적인 그런 검토 작업을 끝까지 해봐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한이 있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만, 이런 작업들을 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나하나 한 단계씩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